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빌라 칙칙. 상담계 폐쇄병동 묻지마 간디입니다. 네, 폐쇄병동이요? 예, 정신병자들 가두는 그 폐쇄병동. 아니 폐쇄병동이 정신병자만 가두는 게 아니라 중독자,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사람은 다 폐쇄병동에 가둬요. 아, 네. 마약 중독자도 일종의 가둬. 이게 바람을 잡으려면 그쵸. 폐쇄병동에 가두듯이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격리 수용하는 거지, 상간녀랑 강제로. 네. 그러면 극심한 발광이라고 하는, 누차 제가 방송을 하지만 극심한 발광이라고 하는 금단 증상을 거친 다음에 서서히 돌아오는 게 바람이 네. 미치기 때문에 폐쇄병동. 폐쇄병동의 해결사. 네, 폐쇄병동. 네, 폐쇄병동의 그 직원. 네. 주먹 쓰는 직원. 네. 그걸 표방합니다. 네. 뭐 달래주고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꾸 잘해주라 그러고, 그리고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상담계 치유사 이거 아니야. 치유로 바람 못 고쳐. 치유. 해결사, 강제, 포박, 강제로 가둬놓고, 네. 강제로 상간녀를 쳐내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야지. 무슨 치유, 힐링, 뭐 마음을 움직여서 또 감동을 줘가지고 바람을 뀌도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죽어라. 절대 아니야. 자, 오늘의. 네, 좋아요, 구독부터 눌러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뭐예요? 자, 오늘 주제는 이렇게 남편이 바람나고 그러면 이제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바람 잡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혹하고 저렇게 혹해가지고 네네. 재산을 탕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게 제가 이제 보면은 남편이 바람났다, 수상하다, 흥신소 붙여가지고 미행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다짜고짜 흥신소를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증거 일주일에, 있는데. 네, 그럼 일주일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증거는 있어. 사실 우리가 보면 다 알죠.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니까. 섹스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모텔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는 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막 200만 원, 300만 원 우습게 깨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일부고. 이것도 네. 종류가 있다니까. 아, 종류가 있어요? 일단 이게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주제는 남편 네. 바람에 돈을 날리지 않는 비법 이게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나면 자꾸 이렇게 돈이 새고 이런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바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상간녀한테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뒷돈도. 그렇지. 남편은 남편대로 돈 쓰고 네. 또 꽃뱀한테 잘못 물리면 돈 엄청나게 쓰고 아니면 저기 술집 여자 저기 그 강남에 뭐 템프로 이런 여자들 술집 룸사롱 여자랑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살림 차려놓고 명품백 사주고 사업한답시고 돈 좀 있답시고 명품백 사주고 오피스텔 얻어주고 맞아. 생활비 왜냐면 일하러 그 저녁 시간에 일하러 내보내지 말아야 되니까 자기는 놀아야 되니까 일하지 말라 그러면 오빠가 나 그러면 뭐 책임져 줄 거야 그러면 아 너 그래 너 한 달 얼마 벌어 오빠는 한 돈 1,000만 원 버는데 그럼 야 1,000만 원은 무리고 한 500만 원 하자 투시장 이래가지고 500만 원 쓰고 오피스텔비 한 100만 원 쓰고 네네. 명품백 떼대면 사주고 그렇죠. 남편은 남편대로 돈 쓰고 아내분은 또 그거 잡아내느라고 또 돈 쓰고 이중고예요 이중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긴 바람에 부자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가 아니야. 네. 그거는 단편적인 거야. 긴 병에 효자 없는 거만 왜 사람이 아냐고. 원래는 긴 바람에 부자 없다. 이게 원래 고려시대 때부터 있던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람이 길어지면 길어져. 부자 없어. 다 거덜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남편 바람에 이제 아내분들이 이제 돈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상담으로 돈 날리는 경우가 많어. 네. 상담비가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네네. 그래도 일반 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진 정해진 게 있어요. 회기별로 뭐 얼마 뭐 1회기당 1시간에 10만 원 뭐 보통 이렇게 매겨가지고 하죠. 이제 전문 상담사나 심리치유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만 원 1시간에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장기 상담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을 못 보니까. 우리가 해결이 다 됐거나 또는 해결이 불가능해. 네네. 이미 남편이 죽었거나 상간녀가 죽었거나 네. 해결이 아예 안 되는 거 있잖아. 아니면 해결이 된 거야. 둘이 완전히 끝난 거야. 이런데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하는 상담은 괜찮아. 그건 장기 상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치유하고 또 내 마음도 분석해야 되고. 근데 이거 해결하는 거 가지고 장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검증된 그 상담센터들도 이 바람을 잡는 상담이 아니라 바람을 잡는 쪽으로 조언하는 게 아니라 치유 쪽으로 자꾸 조언하다 보니까 네. 이 상태에서는 지금 치유할 상태가 아닌데 치유하고 심리 들여다보고 이런 상태가 아닌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길어진단 말이에요. 또 어떤 데는 그냥 이거 바람 잡는 거는 일단 묻어두고 자꾸 이렇게 캐면 안 된대. 큰일 난다. 부작용 괴로우니까. 부작용 난다 그러면서 그게 이게 왜 부작용 나냐고. 이거 아니 불이 나서는 불을 끄는 거지 왜 불 끄는 과정에서 험난하죠. 네, 하지만 네. 끄는 게 맞아요. 다 그쵸. 타버리니까. 네. 우리 애들까지 불 나가지고 집안에 갇혀 있으면 끄는 거지 일단은. 네. 빨리 꺼야지. 그쵸. 근데 이거를 자꾸 덮으라 그러면서 당신의 그 치유부터 해야 된다고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라 그러면서 그 내면에 있는 어떤 그거 자꾸 이렇게 에너지를 자꾸 복돋는 상담을 해야 된다면서 네네네. 장기로 이어간다고. 그리고 수백만 원씩 매겨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오히려 잘해주라는 거야. 그냥 가서 뭐 심지어는 뭐 빨가벗고 알몸으로 부부가 같이 상담받으러 또 부부 같이 오니까 또 더블로 매겨 상담비도. 네네. 남편이 억지로 끌려오는 거지. 솔직히 남편은 지금 그 상담받으면서 상간녀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쵸. 응? 관심 없어. 남편은 그냥 와주는 거야. 하도 그냥 저기 하니까. 그냥 네. 와가지고 대충 있어주면 좀 그다음부터 나를 좀 추궁도 좀 덜하고 이러겠지 해가지고 와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상담사가 뭐 둘이 좀 알몸으로 자라 그러고 그러면 뭔가 될 거죠. 알몸으로 자는데 될 것 같아? 안 되죠. 자꾸 뭐 성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고 네네. 오히려 또 잘해보라고 자꾸 급하게 붙이려고 그런다고. 네네. 또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당신 마음부터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치료하는 것만 3달. 3달 뭐 몇백만 원. 네네. 이게 뭐냐고. 이런 상담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네네. 워밍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걸 해결해 나가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 그쵸. 저랑 상담했던 분들이 그렇게 뭐 무슨 스님 말씀, 목사님 말씀 듣고 다니고 어디 뭐 그냥 여행 다니고 힐링하라 그래서 그런 거 하러 다니고 또 심리 치료 받아야 된다고 너 당신의 안에 있는 에너지부터 끌어내고 그 마음 치료부터 해주겠다 마음 치료하러 다니고 무슨 명상센터 다니고 이래가지고 고통이 해결되신 분들이 없어. 없죠. 잠깐에 한두 번은 좀 괜찮나 그러는데 집에 가면 다시 현실은 구질구질하게. 그쵸. 해결은 안 돼. 그랬던 분들이 저하고 상담해가지고 상간녀 증거를 제대로 잡아서 팩트를 딱 잡아서 상간녀를 치기 시작하면서 소송도 걸고 가서 단판도 짓고 각서도 하고 그때 비로소 진짜 힐링을 느꼈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잖아요. 이거다. 저 상관님 머리채 잡고 그러니까. 그날 자면서도 웃음이 희죽희죽 나오고 그날은 다리를 쭉 뻗고 자고 깊은 그럼. 숙면에 촥 이거구나. 그러니까 식음전폐에다가 식음전폐 해가지고 막 살 쪽쪽 빠져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잤던 분들이 그날은 막 밥 2그릇 먹고 그냥 네. 아주 그냥 생각만 하면 웃음이 잠도 나고. 그냥 잘 오고 그 다음날도 에너지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게 또 해결되는 이 단계가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정확히 진단해가지고 그거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네. 좀 힘들겠지만 수술 과정은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게 희망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네. 이게 뭐냐고. 그런 동안 골마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돈을 받아가지고 수백만 원씩 받아가지고 챙기는.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식의 장기 상담을 주의하란 말이에요. 네네. 첫 번째 장기 상담 주의할 것. 네. 절대 그거 하지 마시라고. 두 번째 소송 남발하는 거. 그거 하지 마셔야 돼요. 소송 남발? 소송 남발. 왜요? 상간남 소송 상간녀 변호사들이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들이 이거 네. 가지고 한 80% 정도라고 저는 지금 추정을 하는데 80%의 변호사들이 네. 증거를 다 잡았어 아내분이. 그래가지고 상간녀 소송을 한다고 이제 제 조언 듣고 상간녀 소송을 한다고 찾아가면 안 된다고. 이혼 소송 같이 해야 된다고. 맞아. 이혼 소송을 왜 같이 합니까? 아니 상간녀 소송하는 게 상간녀 쳐내가지고 두 사람 갈라놓고 내가 이혼하든 고쳐 살든지 간에 네네. 일단 상간녀 떨구려고 하는 건데 병 주는 건데 상간녀한테 그쵸. 이혼 소송을 같이 해버리면 약 주는 거예요. 병 주고 그쵸. 약 주는 거야. 빙고지 빙고. 상간녀 이게 입장에서는 뭐냐고. 예스 드디어 이혼하는구나. 상간녀가 이제 상간녀 소송 보통 3천만 원 청구하는데 3천만 원 그거 딱 받고선 근데 갑자기 저쪽에 이혼 소송 같이 걸어버렸네? 얼마나 줘? 이혼하는 거야? 그럼 까짓 거 뭐 이거 돈 내가 뭐 물고 저 남자 이제 내 남자 됐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남자가 내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것도 남자가 내줘. 네. 이혼 소송을 같이 하는 순간 두 사람한테 날개 달아주고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다. 변호사만 좋은 일 하는 근데 거예요. 변호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해야지 배상액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꼴랑 뭐- 상간녀 소송의 배상액이 높아지는데 이혼까지 가야지만 절대 안 그래요.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상가지 중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그러니까. 원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10년을 넘게 수많은 진짜 소송하는 걸 보고 있지만 네. 수많은 변호사들이 하는 거 보지만 상간녀 소송만 거나 이혼 소송 같이 거나 배상액 차이 없고요. 맞아. 크게 차이 없고 그리고 이게 꼭 뭐 돈 때문에 하는 겁니까? 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 근데 자꾸 두 개를 묶어서 하라고 그런다고. 그거는 교묘하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변호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변호사가 이게 대처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송만 이기면 되는 거야. 우리 대처법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소송만 하면 되는 거고 관심이 없어. 소송만 많이 하면 그만이고 이기면 되는 거야. 네.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변호사는. 네. 어차피 직업적 태생이 이기는 게 목적이야. 이 소송에 이기면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쵸. 우리 이 여풍당당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가정회복을 할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 만에 하나 이혼하더라도 다 이겨놓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네네. 종합적인 법적, 심리적, 물리적 종합적인 솔루션을 연구하는 게 우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깊이와 넓이가 다른 거지. 그쵸. 그러니까 소송 2개 하지 마시라고. 수임료 2배로 올라가. 300~400만 원이면 할 거를 아이고, 500~600만 원, 700~800만 원. 수익료만 더 나가요? 성공보수. 성공보수 이혼 소송 하면은 성공보수가 재산 분할에 대한 뭐 10%, 6% 그러니까 이래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크다고. 꼴랑 그 아파트 한 채 있는 그러니까. 거 그거 빚 빼고 하면 뭐 한 5억 된다고 쳐요. 그러면 2억 3억 그러니까. 나눠 가졌어? 내가 이겨서 3억 받았다고 쳐봐. 그러니까. 변호사가 3천만 원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 대처법대로 하는 게 맞고 상간녀 소송하고 예. 이혼은 웬만하면 협의로 하는 게 맞죠. 이혼은 소송하지 말고 나중에 상간녀를 쳐내는 과정에서 남편이 진짜 죽고 못 산다. 난 목숨 걸었다 그러면 재산 그러면 죽어도 안 해주면은 지가 어쩔 거냐고. 어차피 남편이 유책배우자라서 증거만 잡히면 이혼 소송 못 걸어요. 네. 그럼 버티면 돼. 그러면 이혼을 달라고 물고 사정할 수밖에 없어요. 협의밖에 안 되니까. 소송 걸어봤자 집 나가도 안 돼. 그건 일방적 가출이야.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때 가서 딜을 하시란 얘기예요. 차라리. 그래? 내가 죽어도 안 해줄 건데 이만큼 내놓고 요것만 갖고 나가.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네네. 그렇게 하면 변호사비 안 날려도 되고 재산 분할에 따른 성공보수 변호사한테 안 줘도 되고 지저분하게 소송 좀 벌여가지고 1년 가까이 막 서로 막 치고니 받고니 이거 얼마나 이게 지저분한 건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깔끔하게 협의로 해가지고 숙려기간 길어야 3개월 끝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소송 남발하지 말 것. 자, 세 번째 증거 잡는 거. 증거 잡는데 돈 날리는 거 굉장히 주의할 것. 네. 증거가 있어 이미 문자 또는 녹음 그런 내용이 있어. 녹음도 뭐 여보 자기야 애정 표현하는 거. 이걸로 이게 불륜이에요. 이건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옛날 간통죄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모텔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찍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불륜에 대한 이 상간녀 소송을 건다든지 이 불륜에 대한 거는 범위가 넓다고. 그래서 어지간히 애정 표현하는 걸로 다 증거가 되고 다 1,500 심지어는 2천만 원까지도 판결이 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덜컥 뭐 흥신소나 이런 미행업체 같은 데를 찾아가. 네. 거기 가서 상담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거 뭐야? 안 된다 그러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부족해. 이거 불법이라고. 이거 안 돼. 이거 불법이야. 웬만한 거 다 불법이래.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불법. 아니 불법도 있어. 이제 타인 간의 대화 녹음한 거, 뭐 차 안에다 녹음기 설치해가지고 그거 딴 거. 상관없어요. 불법이지만 상간녀 소송은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증거 채택 다 돼요. 그거 처벌받는 경우는 그 녹음기를 들키지 않는 한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봤다 그러면 돼. 그치. 물론 뭐 남편은 자기 뭐 블랙박스 맨날 끄고 다녔다 그러지만 그거 입증할 방법 없어요. 블랙박스에서 봤다면 되는 거지. 뭐 녹음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카톡 녹음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한데 거기 넘어가 그 걔네들이야 뭐 그거 딱 해가지고 하는 게 좋으니까 사진이 가능하다 그래. 심지어는 어떤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 가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흥신소랑 결탁이 돼가지고 맞아. 이걸로 안 된다고 또 거짓말하는 그런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예. 거짓말을 하는 건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지. 진짜 나쁜 거지. 아니 좀 부족한 거를 좀 보완합시다도 아니고 이걸로 증거 안 된다 그래서 꼭 사진 증거, 동영상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업체를 소개시켜줘서 일주일 미행하는데 뭐 300만 원씩 매기고. 그러니까 증거 잡는 것도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그걸로 그냥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은 몇 가지 패턴이 있다고. 일단 첫 번째는 이혼소송이랑 같이 하라고 자꾸 그래. 심지어는 이혼소송이랑 같이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데도 있어, 심지어. 몰라서 그런 거야, 이거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 소송만 하라고 그러고. 맞아. 상관녀 찾아가지 말라고 연락도 문자도 보내지 말라고. 그거 자기 일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찾아가는 거 상관없어요. 맞아. 그게 뭐가 상관인데? 형사로 걸라, 이건 민사 사건이라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몇 가지 있어. 또 이렇게 뭐,
사실조회 하는 데 있어서 말이 오락가락한다든지 뭐가 초본이 나오니 안 나오니 뭐가 또 사실조회가 어디까지 나오니 이거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심지어 어떤 변호사는 그 아내분한테 당연히 그쪽으로 날린 그 소장을 주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최종본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는 거 누락시키는 경우도 많고 네. 소송도 잘 상담하셔가지고 잘 골라서 해야지 이것도 돈이 뭐 한 3,400만 원 수임료 내가지고 괜히 속 썩으면서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 써가면서 을처럼. 그러니까 꼭 증거도 꼭 사진 증거, 동영상 증거 아니더라도 녹음 증거, 카톡 내용, 문자 내용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네. 그걸로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뭐 직접 누가 이렇게 찍었다든지 아니면 손잡고 걷는 거 멀리서 내가 찍었다 이런 거 다 가능하다고. 네네. 꼭 뭐 모텔 꼭 들어야 되는 거고 꼭 뭐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 잡는답시고 한 달째 두 달째 증거만 잡고 있으신 분들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이게 증거 잡는 것도 이게 장기로 가게 되면 수천만 원 쓰는 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취미처럼 된다니까 나중에. 나중에는 그것도 중독이 돼. 취미고 막, 증거를 네. 자꾸 잡지 않으면은 왠지 허전해. 잠이 안 오고. 좀 특이한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증거만 몇 년째 잡고 있어. 아니 그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거야.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증거잡는 게 아니라 증거 자체 잡는 게 그냥 목적이야 내 삶에. 네. 바람은 짧건 길건 간에 이건 치명적인 잘못된 아내분이 판단 잘못하면 돈 엄청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신기한 게 있다니까요. 이게 아내분들이 증거 잡는 거에 막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는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인이나 이런 데 검색해보거나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는 거예요. 카톡, 해킹, 뭐, 그렇죠. 남편 폰, 뭐, 미러폰,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걸 막 검색해본다? 그러면은 뭔가 나오잖아요. 업체들이 이제 그렇죠. 쫙 나오면서 그 사람들 완전 막 그럴싸하게 얘기해요. 뭐, 이거 막 똑같이 만들어준다, 뭐, 다 털어준다, 뭐, 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우리 여기 와가지고 상담하는 거 1시간 몇만 원 이거는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걸 안 갖고 하더라고. 덜컥덜컥 입금을 해.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그 사기당하고 나서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보면 그러니까. 입금 벌써 그쪽에 하셨어요? 했대. 그거 사기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너무 안타깝지. 이걸 어떡하냐면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네.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검증되지도 않은 업체,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정보를 왜 이렇게 믿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덜컥덜컥 쓰시냐고.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거는 이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듯이 검증되지 않은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네. 잘 가려서 하시고 가급적 내가 내 몸 들여서 이렇게 하면 좋고 아니면 이렇게 좀 검증된 그런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증거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잡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네. 신뢰할 만한 데서 일단 그냥 소액을 내고 1회, 2회 이렇게 상담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장기로 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장기 상담에 빠져가지고 몇백만 원 쓰고 또 소송 남발해가지고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가까이 쓰고 또 증거 잡는 것 때문에 몇백만 원 또 1,000만 원 가까이 쓰고 긴 바람에 증거 잡느라고 긴 바람에 부자 없어. 탕진한단 말이에요. 돌발 질문. 통보장이 유행이에요. 통보장. 통보장. 내용 증명. 내용. 어저께도 내가 어떤 아내분 전화 받았는데 내용 증명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하냐는 거에서 내가. 내용 증명. 내가 또 흥분해가지고 내용 증명이요? 하면서 또 한 30분을 떠들었는데 내용 증명, 통보장 이런 거. 어떤 내용 증명? 상간녀 소송하는 과정에서 상관이 자기가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이 여자한테 미리 경고를 좀 해야겠대. 아니, 경고를 왜 하냐고. 그래서 내가 너 그때 대묻고 싶어. 경고 왜 해? 그래서 내가 아니. 저도 그랬어요. 경고를 하지 말아야지. 아니 지금 전쟁이야 전쟁. 네. 전쟁하는데 아니 적들한테 왜 미리 작전 계획을 알려주고 미리 정보 쳐? 삐삐 쳐? 공격은 기습 공격. 소장을 날리는 거지. 왜 미리 이리로 공격하고 저리로 통고장 날려. 그거 통고장 날리는 거 그거예요. 그거 아내분들이 결심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통고장 하자 그래. 네. 그래서 미리 경고 때려. 그 사람들 수임료 받았잖아. 네. 수임료 두둑하게 받았겠다. 이제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지. 통고장부터 날립시다. 그 의도를 보자는 말이에요. 통고장을 왜 날리고 내용 증명 왜 보내 그쪽에다가. 아니 이거 돈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거 응징해가지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거든. 판결문 받아가지고 상관료 그럼. 주황 그럼 글씨, 주홍글씨 주홍 글씨 새기고. 딱 찍어주고. 근데 통고증을 날리. 통고증을 그쪽에서 이제 겁을 먹게 만드는 거지. 미리. 그래서 이제 소송 들어갑니다. 네. 이제 당신은 불륜저주니까 소송 들어갔으니까 응? 미리 경고합니다. 이렇게 딱 보낸단 말이에요. 네네. 뭐 그쪽에서 겁먹어서 연락 오게 만들어.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받아가지고 합의를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내나? 아니면 소송 들어가.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1,500이면 1,000. 그거 갖고 와. 네. 그리고 의뢰인을 설득을 해. 아 이거 돈
준다고 합니다. 걔가 그리고 어차피 돈도 소송에도- 받고 네. 돈도 받고 이것도 못하게 합시다. 불륜도 그치. 못하게. 어차피 소송에도 2천만 원 나오기는 힘든 증거다 이러면서 아니, 2천만 원에 합의하면 잘 받는 거다 이렇게 한 보신다니까. 1,500, 2,000만 원 네. 이렇게 합의하게 만들어. 그럼 그쪽은 또 겁먹어. 그래가지고 합의해. 네. 그래도 소송을 취합을 해내? 왜냐면 합의했으니까. 네. 처음에 의도는 소송을 그 응징의 여러 과정 속에 한 부분인데 소송은 그야말로 소송 걸어가지고 둘을 갈라놓고 판결문까지 받아내고 돈도 제대로 내가 청구자 받아내고 그 다음에 또 까불면 또 이 증거 가지고 또 네네. 주변에 알려나가고 또 소송 또 걸고 이후에 또 걸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이건 네네. 민사니까. 근데 합의를 하는 순간 돈은 받는데 그 다음부터 증거는 없애야 돼요. 증거 못 써. 그쪽에서도 요구해. 상대방에서도. 대신에 이 증거 가지고 소송 거는 거 금지. 이거 다 각서 이쪽에도 다 써줘야 돼. 그쵸, 네.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접근 금지. 회사에 알리지 말고 다 그거 써줘야 된다고. 네네. 그 돈 꼴랑 그 1,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그리고 끝. 그러고 나서 저한테 상담하신 분 많아요. 이거 뭐냐고 자기들 하다가 이렇게 끌려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끝나버렸대 소송이. 네네. 돈은 받았대. 네. 그러면 근데 뭔가 허전한데 그 다음부터 찜찜해. 이것들이 더 잘 뒤로 붙어가지고 왜냐면 이거 돈만 물어주고 그러니까 얘네들 본전 생각나니까 걔네 상간녀 입장에서 절대 관계 정리 안 해요. 1,500만 원 주고 남의 남편 산 거지. 그 입장에서는. 합의해줘가지고 정리하는 경우는 없다니까 둘이 네. 더 붙어. 맞아요. 게다가 또 남편이 또 대줘 막 돈 좀. 그죠. 더 소송 좀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돈 물어주고 했기 때문에 둘은 또 몰래 더 치밀하게 만나고 근데 기존 증거 가지고 뭘 해보려니까 이제 소송도 못하게 생겼네. 네네네. 돈 받았기 때문에 방법 없습니다. 저는 네. 이거는 차후에 증거 또 잡아서 그거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나중에 증거적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것들이. 그래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버한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기 일 안 하는 거야. 솔직히 변호사 설계에 걸려든 거야. 수임료 받아가지고 통고장 날려서 빨리 합의해가지고 빨리 종결시키고 자기네들 일 안 하는 거예요. 그쵸. 소송전을 벌여야 되는데 다 생략. 수임료는 받았는데 수임료 환불 안 해주거든. 네. 수임료 받고 빨리 합의하게 해가지고 돈 받게 해주고 끝. 변호사는 일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성공보수는 뛰겠지 또 거기서.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장 일 안 하면서 하는 모델이 이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변호사의 이익에 부합된 일이고 그치. 아내분 이익에는 부합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내분은 이 바람을 어떻게 종식시키고 상간일을 어떻게 최대로 응징하고 내가 마음의 평온을 찾느냐 이게 관건인데 네네. 통고장 날리고 내용 증명 날려가지고 죽 써서 개주는 거라니까 그야말로. 그치. 그래서 절대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꾸 통고장 날린다고 내용 증명 날린다 그러면 안 합니다. 판결로 가주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그치. 네. 그렇다고 요구를 못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고 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이상한 행동에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원래가 그 판결까지 받으려고 그 수임료를 내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고장의 그게 원리야. 그 통고장 질문 나오기를 바랬어, 은근히 내가. 그죠? 그거 언젠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딱 제가 엊그저께 딱 그 증거자 내용 증명 그 말씀하시는 분 소송 남발주의 요 두 번째 내가 돈 날리지 않는 제가- 두 번째랑 이게 맞물려지네요. 이게 모든 사물은 제가 볼 때 바람도 그렇지만 이 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본질을 보시라고. 수박 겉핥기 현상만 보니까 지금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류가 태동한 이후로 진짜 수많은 연대를 거치면서 바람을 잡는 솔루션이 나오지가 않고 지금도 한 8, 90% 이상 우리 여풍난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는 다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노력해봐라. 그냥 어떻게 그냥 잘해줘봐라. 네네. 아니면 너가 딴 데 신경 써라. 아니면 너 마음부터 치유해라. 이렇게 자꾸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뭐 그냥 소송하면 될 것처럼 소송은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육해공군 다 총 출동해서 하는 거지. 소송전, 심리전, 물리전 이게 배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변호사들은 소송밖에 몰라요, 사실은. 그치. 물론 그 분야는 전문가지. 네. 그건 인정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말만 듣고 갈 게 아니라 종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건 여기 역풍당당에서 해야지. 역풍당당. 네. 묻지마 간디. 네. 저 자화자찬이 아니라 제 방송 한번 쭉 봐봐. 진짜 지금 벌써 한 20회 지금 가까이 한 것 같은데 20회 넘게 한 것 같은데 20회까지 시즌2부터 했잖아요. 그죠? 그런가 어쨌든. 이제 그만. 이제 너무 자화자찬. 명쾌하다. 역효과나니까. 이거 녹음하면서 막 에너지가 막 뿜뿜하다니까요. 마무리 짓시다. 네.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네. 네.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뿜뿜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혼미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내분들이건 남편분들이건 꼭 깨어있으셔야 돼. 너무 이게 막 힘들어가지고 정신줄 놔버리고 너무 다른 사람한테 의탁을 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뭐 시어머니한테 너무 의탁을 해.
뭐 변호사 사무장한테 너무 의탁을 해. 변호사 얼굴도 본 적 없어. 막 그래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판단과 이런 걸 맡기시면 안 되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여풍당당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카페로 들어오셔서 질문도 남기시고 사연도 남기시고 위로도 받고 일상도 나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